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집권한다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청와대 직원의 30%를 줄이겠다. 수석비서관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와대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이죠. 청와대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은 아마 집권, 지금 대한민국의 수립 이래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거는 이건 아주 획기적이죠. 그리고 청와대 직원의 30%를 줄이겠다. 지금 청와대에는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거꾸로 청와대 직원의 30%를 줄이겠다. 그리고 수석비서관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분명한 청와대의 획기적인 계획 방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아일보하고 지금 인터뷰한 겁니다. 이 머리 기사로 나온 건데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 가족에 불과하지 않느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킨 건 옳지 않다. 맞지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외교 등에서 예를 들면 상대국 정상을 부부 동반으로 만날 경우에 국제 프로토콜, 소위 말해서 외교 의전에 맞게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중에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가족들 경우도 경호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2부속실이 따로 필요 없다. 이러는 겁니다. 제2부속실 예산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범주가 엄청 크고 파워도 엄청 셌습니다. 지금도 아마 셀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완전히 폐지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의 공군 제2호기를 타고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또 집권 시의 부인 김건희 씨 역할을 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맙시다. 무슨 영부인?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맙시다. 무슨 영부인?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후보는 청와대 직원이 지금 450에서 500명이 되는데 일단 3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석 비서관을 없애가지고 청와대를 기구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 무슨 기구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또 어젠다 중심으로 바꾸겠다. 아주 혁신적인 방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윤 후보가 청와대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어젠다에 대해서만 정책실에 정책을 추진할 참모를 두고 그 외 정책은 비서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 간 소통을 연결하고 보좌하도록 하겠다는 바로 윤 후보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구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권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직접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직접 손실 보상해주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과 손실 보상 이를 위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 정부를 부처 간의 빅데이터가 서로 융합되는 디지털 완 플랫폼으로 통합시키겠다는 구상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구제에 50조 원을 투입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 해도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화 돼야만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를 등급화하고 보상 액수를 배분하기 위해서 정치 방역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 방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 방역이었다면 결국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뜻이 내재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권 시에 장관 등 내각 인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 그런 것을 가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이고 뭐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걸 가릴 생각이 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사고와 헌법 가치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민주당 출신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사고, 헌법 가치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민주당 출신이라도 상관없다, 받아들이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윤석열 후보의 핵심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사고, 헌법 가치 이것을 가장 최고 상위 개념으로 놓고 있다는 바로 반증입니다. 이러한 증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대목입니다. 결국 이 민주당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사고와 헌법 가치에 충실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사고와 헌법 가치만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도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민주당 출신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아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 소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이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과 정명은 충돌하는 등 선대위가 내홍에 빠졌다는 그거에 대해서 윤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개탄하는 게 그겁니다. 저게 정말 저렇게까지 가야 할 일인가? 이준석이가 저런 행동을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좀 잘 이 사물을 볼 때 특별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공보단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공보단장은 대통령 메시지 관리하고 메시지 분석하고 발표하고 국민들하고 대접촉하는 이런 중대한 것을 발표하는 그 기관 아닙니까? 공보단. 그래서 이건 거의 실질적으로는 구조상으로는 선대위 안에 있지만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그러한 공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조수진 의원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윤핵관을 딱 꺼냈습니다. 윤핵관. 당대표란 자가 선대위에서 윤핵관이 나하고 김종인을 비판하고 있다. 이거 비판을 갖다 못하게 딱 지시할 수 없느냐? 지시해라.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대표가 선대위에 나서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하고 자기하고 김종인 두 사람을 비방을 한다 이거죠. 윤핵관이 그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유사한 말을 해가지고 정말 뜬금없죠. 아주 이상하죠.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갖다 거기서 꺼내니 조수진 공보단장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참 당황하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그거는 내 업무 범위 밖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 아닙니까? 당신이 홍보하고 미디어를 총괄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 당신이 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런 대통령 그 메시지라든가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하는 정말 선대위의 이 최종 발표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이런 걸 하는 나에게 왜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 비판하는 그런 매체에다가 미디어에다 혼 좀 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가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폭군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시를 못 받겠다. 그러니까 왜 못 받? 나는 대통령 후보 말만 듣는다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 조수진 의원의 발언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물론 그도 딱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예, 무리를 일으킨 거는 둘이 무리를 일으킨 거니까 여하튼 정말 참 안타깝게 물러섰습니다. 이 조수진 의원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똘똘하고 정확하고 사리가 분명하고 이 공보 영역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논설도 기자, 순 기자로서 활동을 했고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또 앵커하고 그 채널 A에서 말이죠. 시사 앵커하고 아주 이 명백하고 분명한 그 관리를 잘하는 그런 언론인 중에 아주 거의 탑 클래스 언론이었다고 그렇게 격찬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준석이라는 참, 참 그런 사람한테 어쩌다가 굴러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 그 양반이야 얼마나 참 가당치 아니야 했겠습니까? 자기 업무가 지금 이 후보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책 결정이 나면 그걸 갖다가 전달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 이준석하고 이 김종인을 갖다가 윤핵관이 이렇게 비판하는 걸 갖다 기사들이 나오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이거 좀 못하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죠. 정말 속된 말로 이분은 그 공보단장 급수로 따지면은 공동 상임선대위원회 위원장급이 아니고 부위원장급이니까 자기가 한 끗수 높다 이거죠. 근데 상임위원장은 공동 상임위원장이지만 상임위원장은 거기에 조수진의 그 지시를 할 그런 관행적으로 또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군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말이죠. 내가 별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령이 아니 뭐 내가 별이 두 개고 어떤 별 하나가 완스타가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사단장하고 있는 사람, 투스타하고 있는 사람인데 완스타는 청와대에 있는 직원에게 당신이 이것 좀 해 하고 지시를 별 두 개하고 한 개는 비교가 되지만 업무상으로 이거 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영역에 자기는 예를 들면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이면 거기 사단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지 별 두 개라고 거기는 군대상 군대 예절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말이지 대통령 후보 메시지를 관리하고 하는 예민한 그 부분에 있었던 조수진 의원에게 자기하고 김종인을 갖다 욕하는 비방하는 그런 언론을 갖다 뭐 좀 혼을 좀 내라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련자가들이 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그 매체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라 손봐라 이런 얘기죠. 그거를 지가 명령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사고방식이 아주 특이하고 이건 만약에 권력만 주어지면 독재 아니라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수석이판 지금 벌써 이 당을 들었다 놨다 야권을 들었다 놨다 지금 두 번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빨리 퇴출시켜 버려야 돼요. 만약에 퇴출을 안 시키면은 더 큰 우한을 당한다. 제가 왜 이준석을 자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울산으로 도망을 갔다. 또 그 전에 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이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계속 윤석열을 겨냥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유승민하고 또 하태경하고 그 당시에 비판자가 3명입니다. 3명. 홍준표는 가끔 견제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을 벌이니까 이제 자기가 선택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금 시간적으로 급하고 하니까 자기를 편을 들고 결국 조수진을 잘라라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근데요, 한 가지 딱 알아야 될 게, 이 선대위 인사 관련하는 것은 누가 권한이냐면 후보가 권한입니다. 선대위 임명권자는 바로 당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준석이가 나가 조치를 해라.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 나가란 뜻이죠. 아니, 후보가 임명한 사람에게 나가라 말라?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조수진 의원이 1시간 반이나 그 문 밖에서 사과를 하려고,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모든 걸 봐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하여튼 많아지는 게 싫으니까 가서 사과를 하려고 1시간 반을 문 밖에 기다렸는데 사과를 안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나갔다고 그렇게 언론은 보도합니다. 이런 비신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쁜 걸 얘기하죠. 조수진 의원이 여성 아닙니까? 일단 여성인데 조수진 의원이 내가 왜 나한테 그런 지시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왜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맡을 일이 아닌데요 하니까 그냥 내리 책상을 꽉 쳤다는 거 아닙니까? 책상을 꽉 치면서 확 나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책상을 치고 확 나가버렸다는 거는 우리가 그 친구 이준석이는 엔티페미하고 난리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폭력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갖다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따부러지게 똑똑하게 얘기를 한 것을 갖다 그대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꽝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냥 팍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이거는 여성단체가 왜 가만히 있느냐. 앞으로 여성단체가 이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폭력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모든 그 공직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도요, 회사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는 속된 말로 몰매 맞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2030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그런 시대의 흐름도 잘 모릅니까? 예? 참 이걸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야릇한 심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요번에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인 이준석이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하고 정면 충돌하는 이런 걸 다 보고 기자에 질문하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저게 꼭 저럴 일도 아니지 않느냐. 뭐 대수롭지 않게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 몇 달 지나고 대선이 이제 한 2달 반 지나면 다 없어질 조직인데, 이 선대위가 없어질 조직인데 무슨 파워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파워 게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거 당연하죠. 이분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신사고 원래가 말이 없고 감정의 진폭이 없고 굉장히 육중하고 잘 참고 소위 견인주의자. 과거에 견인주의자의 심볼이 있죠. 마크스 올리스의 옛날 로마 황제인 마크스 올리스, 그분이 명상록에 이제 주로 나와 있는데, 이 마크스 올리스가 견인주의자로 이렇게 소문이 쭉 전래되어 나옵니다. 잘 참는 사람, 모든 걸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재된 철학 속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잘 참아내는, 표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수양이 많이 됐다는 거죠.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죠. 품격이 높다는 거죠. 결국 그분의 그 마크스 홀리스의 그 명상록은 유명한,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자주 읽습니다. 교과서, 옛날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부분이 그 문장들이 나올 정도로 아주 멋있는 책이거든요. 깊은 책인데 그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견인주의자, 마크스 홀리스 명상록에서 느껴봤던 굉장히 잘 참는 지도자. 그랬길래 어저께 그 정도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참 어저께 보면서 리더십이, 윤석열 리더십이 상당히 대단하구나. 그냥 이거는 좀 할 말은 아니지만 철학적으로 굉장히 숙성이 되어 있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거는 그나마 대한민국의 다행이고 행복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느낌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지금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심경을 전부 다 담아내는 것이 동아일보 기사로 나왔는데, 인터뷰 기사로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반드시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이준석을 혼을 낼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필승으로 해서 50.1%로 이상으로 당선을 시키는 이러한 국민적 아주 엄청난 지지가 폭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